다음 회계장부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먼저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채는 의무예요.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미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예요. 부채는. 자본은 순자산이에요. 내 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이라고 표시를 해요. 기업 자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갖는 잔여재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수익, 비용, 포괄손익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일컫는 것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은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또는 사용, 부채의 증가를 비용이라고 하고, 수익은 반대로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의 감소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괄손익,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기타 포괄손익을 더해주면 총 포괄손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란 발생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회계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발생 기준 회계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는데,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예요. 현금 흐름표의 구성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하고, 또 현금의 유입과 유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으면 현금이 유입이고, 또 뭘 사왔을 때, 상품을 매입했을 땐 유출이에요. 이런 경우 유입, 유출로 구분을 하고, 또 투자활동, 대여금을 회수해서 돈이 들어오면 유입이고, 또 대여해줬을 경우 돈이 나가면 유출이고, 또 재무활동, 은행에서 현금을 빌려왔어요. 그럼 돈이 들어왔죠. 차입해왔어요. 그때는 유입이고, 또 돈을 갚았어요. 상환을 할 경우는 현금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등식은 기말 현금에서 기초 현금을 뺀 게 기중에 증감되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상 현금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 유동성만 문제가 없으면 꼭 기말 현금이 기초 현금보다 많아야 된다,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기업 실체,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예요. 자본 변동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자본금, 그 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기초 자본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중에 발생되는 부분, 기중에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 포괄손익은 기중에 영업손익이 포함이 돼서 기말 자본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기말 자본이 얼마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자본 변동표 등식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금액이
단기 자본 증가액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많아야 이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 기말 자본, 기말 현금하고 여기 자본 변동표에 기말 자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에는 기말 자본이 꼭 클 필요는 없는데 자본 변동표에서는 기말 자본이 좀 커야 이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났구나, 아니면 뭐 투자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은 회계장부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매일 해야 될 부분.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총계정원장, 또 보조장부, 외상거래가 있을 경우는 이 보조장부를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한 달에 꼭 해야 될 부분, 월계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또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주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또 근로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거,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것을 작성을 해야 돼요. 또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또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부제도, 자진신고납부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출장하고 매입장의 기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는데, 예정신고는 1분기하고 3분기 다음 달 25일 날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확정신고는 2분기와 4분기 다음 달 25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이 총계정원장의 금액과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서 금액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순수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매출액이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자동차를 중간에 타다가 팔았다, 이랬을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매출액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표시로 중요 표시를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고 딱 일치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1천만 원이 자동차를 팔은 거였다 그러면 4천만 원만 매출액으로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